지난 2월 이 부동산 플랫폼 기업은 강남 빌딩에 있던 본사 사무실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오프라인 출근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죠. 현재 모든 직원들은 가상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 탤런트 팀에서 테크 리크루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개발자 채용에 A부터 Z까지를 모두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 전문 채용 담당자 이예슬 테크 리크루터는 가상 사무실 전환 이후 놀라운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대란인 상황에서도 지원자가 7배나 늘었기 때문이죠. 저희 최근에 호주에서 지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일랜드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인사팀이기 때문에 인사팀이 이게 원격 근무가 될까라는 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인사팀으로 보통 이제 요청하시는 것들이 뭐 이제 서류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온라인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연봉 계약이라든지 그것도 모두 원격으로 이제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구성원들이 만족감을 조금 많이 느끼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 것. 가상 사무실 출근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도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행님 재밌어요. 입사 지금 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나요? 네, 이제 2달 딱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적응도 잘 되고 있고 되게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행님 주변에 게임 개발자분들 없으세요? 좀 모셔오셔야죠. 근데 지금 이제 한두 분씩 조금씩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정말요? 네. 도행님 같이 게임업계 출신이시면서 이제 오셔가지고 잘 적응하시는 분이 좀 필요해서 도행님이 좀 맞아요.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네. 추천 많이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원격 근무. 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빨리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원격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좀 무언가의 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갈증이라는 게 그 직원들 간의 유대감이나 혹은 캐주얼 톡 이런 걸 통해서 친밀도도 생겨야 되고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원격 근무 자체가.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 좀 생각을 했죠. 우리한테 맞는 툴이 뭐가 있지? 그리고 많은 실험도 했었는데 우리에게 맞는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메터폴리스 프로젝트가 좀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의 업무 공간에서 일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 사무실. 이 가상 사무실 프로그램은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 중에 하나가 이 기술로서 공간의 경험을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교통으로 출근하는 그런 통근이 아니라 통신으로 출근한다. 뭐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이 새롭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자 기존의 일상도 많은 부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사무실이 있다고 했을 때 목동 정도만 해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사실은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만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경 몇 킬로 안에 과연 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원하는 만큼은. 반대로 직장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대부분의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선택을 못 하게 되는데 개인의 어떤 행복에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가장 빠르게 이끌었던 이유, 촉매가 뭐가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어느덧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 재택근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택근무 하시면은 다 같이 이런 줌과 같은 가상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상으로 직원들을 만나고 화상으로 동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현실을 내가 지금 간접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단어 메타버스가 등장합니다.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And it's the next chapter for our company too.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tarting today, our company is now Meta. 2021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단어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를 뒤흔든 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니 또 다른 기업들도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아,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익숙해졌구나. 와, 이제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가상으로 만들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낯설어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연예인, 가상 가수, 가상 모델들이 등장을 합니다. Can you feel it? Fly so higher. Hold my hand, we'll love together. Can you hear me? Fly so higher. Follow me, that's the new world. 심지어 사이버 세상에서는 아이돌까지 등장했습니다. 요즘 아이돌들은 사이버 캐릭터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아이돌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죠. 자, 에스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던 기업들과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이언스텝 미국 지사에서 지사장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 이후로 쭉 이제 할리우드 쪽 LA로 넘어오면서 프롤로그라는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카일 쿠퍼라는 아주 이제 유명하신 분이 설립하신 회사고 그분이랑 이제 같이 작업하면서 이제 아트 디렉터로서 그러니까 영화 타이틀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 좀 하고 있고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캐릭터라든지 그런 작업을 저희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택 감독님이시고 저희가 수고하십니다. 3D 아티스트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LA에 있는 이희복 감독의 사무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단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데 못 봤는데 차기작으로 메타버스 기술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를 준비 중인 곽경택 감독. 이희복 감독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타이틀 시퀀스 하나 만들면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예산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네.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만큼의 인력을 써서 막 전체가 다 막 풀 CG고 막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한국에서 저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아마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아마 스파이더맨 3였던 것 같아요. 닌자 어쌔신 작업도 영화 타이틀에 참여를 했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에스파가 될 수가 있겠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에스파 아바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걸그룹을 기획 중인데 우리랑 한번 같이 일해보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SM 내부에서 세계관을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하고 이제 얘기를 오고 가면서 저희는 이제 그 캐릭터에 나오는 이제 아바타를 좀 집중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 메타버스 아이돌. 에스파는 실제 사람인 멤버 4명과 가상현실 속 아바타 멤버 4명으로 구성된 8인조 걸그룹입니다. 맨 처음에 SM에서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MZ 세대들은 다 공감하듯이 저희가 이제 디지털 문명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어떤 다른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다른 자아와 나와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왜 탄생해야 되게만 됐었는지 그 스토리를 만들고 사실 굉장히 판타지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디지털 캐릭터인지 현실 꼭 사람이어야 되는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권을 그러면 그때 월핑으로 올렸었나? 리얼타임 엔진 기술로 만들어진 에스파 아바타는 외모는 물론 움직임과 표정까지 실제 인간과 매우 비슷합니다. 벌추얼 가수를 만들었다가 하면 실패했을 텐데 아마 별로 반응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캐릭터를 디벨롭하는 게 그냥 얼굴 리얼리스틱하게 웃게 만들면 돼서 끝나면은 그 디지털 캐릭터의 매력이 없어요. 즐겁게 웃을 때는 여기 근육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웃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진짜 웃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게 또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또 어색해 보여요. 어떤 표정을 어떤 시퀀스로 짓게 해서 어떤 캐릭터를 넣을 건가. 어느 시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그 디지털 캐릭터를 굉장히 매력적이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정말 가장 힘든 것 같고 그거는 저희도 지금 계속 R&D를 통해서 계속 디벨롭해 나가는 중입니다. 네, 그럼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곽경택 감독님을 저희가 뵀어요. 오늘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몇 개 자료 준비한 것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 그다음에 그분이 또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로 그런 얘기를 나눴고 향후 이제 아센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긴밀히 이야기 나누셔도 돼요.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지철이라고 하고요. 지금의 상황까지 올 거라고는 사실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원래 사실적인 부분에 CG 그래픽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콘텐츠를 하다 보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의 특수효과 영상은 이지철 대표의 작품입니다. 지름 72m 원형에서 펼쳐진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은 전 세계를 매료시켰죠. 사람을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만들어보자.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그게 이제 2018년도였고요. 2019년에는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해 만든 디지털 휴먼 빈센트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머리카락과 피부, 솜털, 잔주름까지 실제 인간이라 해도 믿을 정도죠. 리프레시할 때마다 사람들 얼굴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컴퓨터가 합성으로 만들어낸 아예 별도의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사람인 거죠. 보면 이제 약간 소름 돋을 만한 부분의 지점까지 AI가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UR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저 사진만 봤을 때는 상단에 있는 아이하고 저쪽 우하단에 있는 아이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씩 틀려 보인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곧 활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목적은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이다 보니까 진짜로 애들이 나 예쁘게 나왔네? 그런 약간 셀카 느낌, 그 다음에 필터 느낌이 있는 진짜 사람 같다는 있지만 이게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의 게임 속에 존재했던 디지털 휴먼 한유아. 현재 SNS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AI 기술과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의 목소리는 일단 모사가 가능하고요. 인공지능으로 대화하는 어떤 방식이 이미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처럼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 세 개를 가지고 AI가 이제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인격체와 사람이 어떤 교감을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서의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현실 세계처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랜드마크를 가상현실로 통해 여행을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저희가 상상하는 공간 어디든 이렇게 실제 현실처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촬영하면서도 신기했고 놀랐던 것 같아요. 현실의 피지컬한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행위들이 완전히 가상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멀티버스 단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메타버스로 가기 직전 단계에 여러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기존 셀럽은 그대로 기존 방송국의 인프라를 활용하되 가상의 공간을 연출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가상의 셀럽과 실제 사람이 가상 공간 또는 실제 공간에서 같이 공연을 하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의 핵심은 이제 인터랙티브가 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적인 어떤 플랫폼 또는 어떤 컨텐츠에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이버 연예인, 사이버 인플루언서, 사이버 인간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1998년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캐릭터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가수로 이름을 날렸었는데요. 아니, 23년 전에도 있었던 건데 지금 2021년에 왜 똑같은 걸 하느냐? 달라진 게 뭐냐? 메타버스라고 너희가 지금 멋지게 이름 만들어 놓고 했지만 이거 지금 인터넷 속에 원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이름만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새로운 거라고 포장하는 게 아니냐? 자, 그러면은 실제로 메타버스는 허상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를 가져다주는 변화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미리 당겨서 보고 있다. 단어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오지 않을 수 있다, 허상이다, 우리의 미래다 라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의 실제가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는,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시대가 올지 우리는 천천히 지켜봐야겠습니다.